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 교육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이 SP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21년도에 공채, 특채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요. 공동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들어갔어요. 근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적응성이 있는 간이 SP가 따로 있대요. 그걸 설치해 주래. 맞습니까? 자, 요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근생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랬죠. 그러면 이건 근생만 해당하는 건데, 일단 바닥 면적 기준이 나옵니다. 1천. 그죠? 그리고 의원. 대신에 이건 나와 있는데 2번실이 있어야 된대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이 연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추이를 보면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요거 근생 바닥 면적 아셨죠? 요거 잘 보시고, 의료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무슨 병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병원.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기준이 600 미만이면 뭐를 설치하래? 우리 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래요. 근데 얘가 600 이상이면 제가 뭐 설치한다 그랬죠? 이때는 스프링클러. 아까 병로숙수 했잖아요. 그쵸? 병로숙수에는 제가 600제곱이 넘어가면 뭐를 설치하더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 근데 그거보다 작은 곳은 결국은 간이 SP를 설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보면서 스프링클러가 바닥 면적 이상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아래로 내려가면은 간이 SP를 설치하는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해 주셔도 포인트로 그거 두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정신의료나 의료재활시설은 300에 600. 그러니까 300 이상도 있지만 결국 600 미만인 거죠. 그쵸? 결국 600 미만인 거죠. 자, 여기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돼. 자, 창살이 설치돼 있으면 300 미만이래. 창살이 설치돼 있으면 300 미만. 자, 그리고 여기 가보면 합숙소. 합숙소가 연면적이 100제곱.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지금 노유자 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생활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노유자 생활시설,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유자 생활시설에 가보면 7조 제1항 7호 강목에 따른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 가보면요. 이게 7조죠. 그죠?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갔을 때 어디야? 7조 1항인데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면, 여기 가보면요.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요. 111페이지. 그죠? 여기 갔을 때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간이 SP 본문.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가목. 제7조 1항 7호 강목에 따른 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제7조 1항 7호 요거거든요. 요거 강목에 따른 시설. 자, 요 시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한대요. 네. 근데 뭐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번 그냥 찾아보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살짝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를 노유자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유자 생활시설을 지금 여기 갔을 때 여기에 해당하면 간이 SP를 무조건 설치를 해줘라.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이다. 즉 노유자 생활시설을 제외한, 그죠? 나머지 노유자는 300에서 600이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죠? 근데 여기는 600 미만이니까 300 이상이 있긴 하지만, 자, 뭐래요? 지금 간이 SP를 설치한답니다. 됐죠? 창살 들어가면 무조건 300 미만이야. 창살 들어가면 무조건 300 미만. 정신의료, 노유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리고 숙박시설 300에 600. 숙박시설도 지금 300에 600. 맞습니까?
숙박시설 300에 600. 그래서 아까 여기 또 숙박시설이 600을 넣으면 뭐를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맨 밑에 가보면 복합건축물 나와 있어요.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이것도 하나 적어주십시오. 그죠? 요때 설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 SP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간이 SP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분무 등이 나오죠. 18년도에 나왔대요. 근데 가스시설이나 지하구, 이게 가스시설이나 지하구는 웬만하면 지금 다 제외가 된다라고 지금 계속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경납고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기 경납고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 차주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시설이나 건축물, 즉 건물 전체가 뭐인 거예요? 차고나 주차장일 때.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거? 800. 이게 조금 특이하게 주차 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은 연면적 800이라고 되어 있고 내부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이래. 그러니까 이건 일부만 차고 주차장인 거죠. 제가 차주는 얘가 많다 그랬죠? 200. 맞습니까? 근데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자, 그리고 주차시설 기계식 주차장인데 몇 대? 20대. 그러니까 다 2야. 차주 2는 차주 2가 되게 많아요. 2. 그죠? 그리고 5번에 가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뭐 뒤에 더 나와요. 축전시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쭉 나오죠. 얘가 다 C급이야, C급. 이게 밑줄이 빠졌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C급은 바닥면적 300. 시바3이라고 외워두십시오. 시바3. 시바3. 네, 요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가보면 뭐 문화재? 이런 거 살짝 보셔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 여기.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차주의. 차주의 잘 보시고, 시바3 잘 보시고, 그리고 아까 차고 주차 시설일 때, 뭐 주차 타워 같은 거, 그죠? 그 건물 전체가 주차장일 때는 연면적 800으로 간다라는 거 조금 구분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가보면요, 뭐 그런 것들 보시면서 조금 특이하게 보실 게 지금 여기 가보면 뭐 여기 차주, 주차 이런 것들이 전층에 설치한다라는 게 아니고 해당 부분 그 시설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하셨죠? 그 시설에만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시바3도 이것도 해당 실에만 설치하는 요 실에만 설치하는 거야. 건물 전체가 아니고요. 그죠?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문화재는 뭐 다 설치하는 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분무 등에 대한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5개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5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가스시설, 그죠? 지하구, 지하가중, 터널 제외 이런 식으로 제외되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파트 등에도 설치 안 한대요. 자, 그래서 5개 소화전은 이 정도 보십시오. 보실 거면 이 정도.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몇 제곱 이상일 때? 9,000제곱 이상일 때 옥외 소화전을 설치한대요.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경보 설비입니다. 근데 경보 설비 뭐 많죠, 그죠? 그럼 처음에 단경부터 나와요. 단경.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나오는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회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서로 연동되는 것으로 한다. 연동형으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 자, 시험 문제 갔을 때 예전에 요 내용이 많이 나왔죠. 근데 예전에는 원래 더 있었어요. 아파트 등이나 기숙사라고 해가지고 1000짜리도 있었고 했는데 요게 좀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교수 합기, 교수 합기, 요게 연면적 2000이에요. 근데 이상이 아니고 다 미만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큰 곳에 설치 못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리고 자탐이 설치되지 않은 수련시설. 자탐이 설치되지 않은 수련시설. 그죠? 그래서 이 안엔 자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안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무조건 설치해라. 그리고 400 미만의 유치원.
유치원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요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꼭 정리를 하셔야겠죠. 비경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상경보설비라는 건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갔을 때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뭐 제외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갔을 때 보실 거면 연면적 기준 나와 있죠. 지금 연면적 400,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이 150, 지무바 1501 여기도 나오네요. 제가 앞에서 지무바 1501을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터널은 길이 나와 있는 건 다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비경에서 볼 거는 유익 있게 볼 건 요 터널 정도? 그죠? 그리고 근로자 50명 이상, 그죠?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상경보설비다. 비상경보설비. 네,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다목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자탐이 나오죠. 자탐도 기출에 가보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경보설비에서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비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좀 가볍게 봐도 되지만 나중에 꼭 외워야 돼요. 이것도 어차피.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등 기숙사, 숙박,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거야. 원래 이게 없었어요. 아파트 등이나 기숙사, 숙박시설은 무조건 전층에 자탐을 설치하래요. 6층 이상 건물에는 또 자탐을 무조건 설치하래요. 아까 6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6층 이상인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야 되고 얘도 설치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의근이 위장복 또는 근이 위장복, 여기가 연면적이 얼마면 600 이상이면 자탐을 설치한답니다. 근의 위장복 나와 있죠. 그죠? 자, 목욕장은 제외다. 왜냐하면 목욕장은 여기 들어가요. 됐습니까?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에서 제외다. 그 이유,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여기 있거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왜 제외가 되는지 그냥 살짝 보시고, 여기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를 보시냐면 요거 보십시오. 요거. 지하가 연면적 1000. 아까 지하가 연면적 1000이 들어가 있었던 게 또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스프링클러도 얘가 들어갔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5번째 교육연구시설이죠. 그래서 여기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요런 애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 맞습니까? 그래서 교, 수, 동, 묘, 군, 자, 뭐 다르게 외워도 되고요. 여기가 다 얼마래요? 연면적이 2000이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 1000으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근데 여기 갔을 때 보세요.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다 포함이 되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어떻게 한대요?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뭐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시고, 여기 또 갔을 때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라는 말이 있죠. 국방군사는 여기 들어가요. 1000짜리. 그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크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의근이 위장복이 연면적이 600이고요. 교수 동묘군자가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 이제 자탐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 외는 다 여기 들어가요. 1000에. 맞습니까? 그리고 지하가 잘 보시고요. 지하가. 됐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은 전층에 설치해라.
아까 노유자 생활시설 우리 아까 앞에 가서 한번 봤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연면적이 400제곱 이상인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및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자, 요양병원은 무조건 자탐 설치하랍니다. 요 정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터널 길이 무조건 봐야 돼요. 터널 길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전통시장, 뭐 지하구 대신에 터널 위주로 조금 잘 보시고, 자, 조산에 무조건 자탐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그랬으니까 여기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조산업 및 산후조리원에는 무조건 뭐를 설치한다? 자탐을 설치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500배 특수가연물 엄청 많죠. 전기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체크해드렸던 거 위주로 연면적 기준이랑 위에 갔을 때 이런 거 터널 길이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자탐 쪽에서는 크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잘 보시고, 다음 시각경보기. 네, 시각경보기는 읽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자탐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게 자탐 설비를 설치를 하면요, 거기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를 해주는 애입니까? 화재 경보 사실을 음향으로, 종소리로 따르르르릉 하고 알려주는 애거든요. 그럼 따르르르릉 하고 알려줬을 때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종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못 들으시는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얘를 설치해 준다고. 시각경보기, 시각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주는 거죠. 맞죠? 근데 그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이런 곳이래요. 이런 곳. 쭉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재 알림 설비. 요거 내가 어디 설치한다 그랬죠?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는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요거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잘 보시고요. 도매, 소매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전통시장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뭐 이것도 기출표시 안 붙어 있죠. 제외되는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연면적이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11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대신에 11층은 요거는 층수가 이렇게 층수가라고 나와 있으면 요거는 다 지상층의 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층만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거, 아래로 3개층 이상인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층에 또 뭐를 설치한대요?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한답니다. 맞죠? 그래서 비방 나와 있고, 지금 여기 가보면 시각경보기 나와 있고, 화재 알림 설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래서 3,500에 11층에 3층 이런 거 숫자 위주로 체크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속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자속. 그러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방제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사람이 있으면 자속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대요. 즉 내가 불이 났다라는 걸 암과 동시에 그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19에, 근데 만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속보기라는 걸 달아서 신고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속보기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이얼 저절로 눌러준다 그랬잖아요. 119 맞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신호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24시간 있는 경우에는 없어도 된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노유자 생활시설, 그리고 노유자 시설인데 바닥 면적이 5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거, 수련시설인데 숙박시설이 있는데 바닥 면적이 5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가보면요, 문화재, 목조 들어가 있고, 근생의 의원, 입원실이 있는 시설 들어가 있고, 조산이나 산후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의료시설도 병원들 들어가 있고요.
5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거 들어가 있는데 정신병원이랑 의료재활시설만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애들 체크 정도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지금은 아셨죠? 많이 나오면 다 외우라고 하겠는데 많이 안 나오니까 요거는 꼭 아셔야 돼. 통합감시시설은 어디 설치한대요? 지하부. 이런 건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누전경보기 계약 전류 용량이 내가 100A를 넘게 받는 곳이래요. 즉 한전하고 우리가 전기를 이만큼 쓰겠다라고 계약을 하거든요. 한국전기랑 한국전력이랑. 그럼 누전경보기는 그 계약 전류가 100A를 초과할 때 설치한대요. 가스누설 경보기는 뭐 이럴 때 설치한답니다. 네, 차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피난 구조 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옥에 가보면요, 얘가 먼저 나오죠. 피난기구. 이거는 모든 층에 설치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피난기구의 대표적인 거에는 제가 하나만 딱 써볼게요. 왕강기. 왕강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죠? 벨트 체결하고 로프로 이제 연결공구에 걸고 이제 밑으로 이제 릴이라는 걸 떨어뜨려서 이제 내려가는 건데 모든 층에 설치를 해주래요. 근데 피난층 지상 1층이나 지상 2층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피난층이나 여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그냥 밑에를 잘 보고 슉 하고 떨어지면 착지만 잘하면 죽지 않는다 그랬지.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안전한 곳이다. 즉 여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1층과 2층에는 맞습니까? 어떻게 하래요? 여기에는 설치를 해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피난층이요, 무조건 1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1층이 피난층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은 피난층이 아닌 1, 2층 같은 경우는 뭐를 설치해줘라? 왕강기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도 설치하지 않는데, 그럼 11층 이상이면요, 이게 예를 들어 하나 층구가 3m씩이라고만 해도 이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너무 높죠. 이거는 왕강기를 타고 내려가 라고 하면은 벌칙이야.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죠? 저 하늘나라로 도망갈 수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피난기구는 결국은 일반적일 땐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다. 3층에서 몇 층이요? 10층. 그러니까 여기 각 층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됐죠? 자, 그래서 피난기구에 대한 기준이 하나 나와 있고, 나목 가볼 거야.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한대요. 자, 인명구조기구 종류에는 이런 게 있죠.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외워야 돼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인명구조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난구조설비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게 얘예요. 인명구조기구. 그래서 방방, 인공, 그쵸? 4개를 다 설치해요. 거기가 어디냐?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또는 그냥 7호라고 외워주셔도 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얘는 4개를 다 설치해요. 아셨죠? 자, 근데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자, 지금 뭐가 빠졌어요? 인공소생기가 빠졌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어딘지 보십시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어디래요? 병원이래. 맞죠? 그래서 5병. 7호 5병이거든? 병원에는 뭐가 필요가 없다? 인공소생기가 필요가 없다. 왜? 더 좋은 게 많거든. 그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굳이 내가 거기다가 인공소생기를 설치해봤자 주변에 더 좋은 게 많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지하층 포함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지하층을 꼭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 층수를 세주시는 거고, 그냥 층수라고 나오면
이거는 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입니다. 아셨죠? 그냥 층수라고 나오면.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것. 방화복 안에는 안전모, 모자, 장갑, 이거 제가 예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화, 신발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고 다 포함한다. 포함. 이런 것도 제외로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공기호흡기.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공기호흡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꼭 암기해 두십시오. 자, 영화 상영관은 수용인원 100명 들어가 있죠. 그리고 대규모 점포, 지하 역사, 지하 상가.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산화탄소. 근데 호스릴은 제외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 맞나요? 그리고 대규모 점포. 그리고 지하 역사, 지하 상가. 다 지하예요. 그리고 CO2. 모는 제외, 호스릴은 제외. 요런 애들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기호흡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더라. 됐죠? 그래서 피난기구보다는 인명구조기구 종류를 잘 정리를 하시고 어떤 것들에 뭐가 설치가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유도등이 나와요. 유도등은 잘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가보면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유도표지는 그냥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한대.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지하가중 터널 이런 데는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요. 객성 유도등 나와있죠. 객성 유도등. 객성 유도등. 객성 유도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유흥. 그리고 문, 종, 운. 요 정도 그냥 보십시오. 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피난 유도선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거에 설치를 한대요. 넘어가겠습니다. 라. 비상 조명등입니다. 비상 조명등. 비상 조명등도 터널 기준 정도 보십시오. 우리 지금 터널 기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이 1000m짜리 터널 기준하고 500m짜리 터널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따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실 거면 요거 지하층 포함 5층에 연면적 3000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또는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 450 네,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다 보려면 지금 다 보려면 힘드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이런 것들은 터널 정도 보시라고. 터널 정도.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등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쭉 봤을 때 아까 공기호흡기 기준하고 똑같죠. 맞죠? 여러분들 읽어보면 공기호흡기 기준하고 똑같고 얘가 추가가 되는 것 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숙박시설. 숙박시설. 그래서 이런 거 체크 잘 하시고. 자, 네 번째. 소화용수설비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연면적 5,000 동그라미. 그리고 요 100톤. 지상 합계 100톤. 요 정도. 동그라미 정도 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네. 일단은 제가 하라는 대로 요 정도만 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제 뒤쪽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화활동설비가 나오죠. 이 소화활동설비도 거기 가보시면 재현 나와요. 재현. 보이십니까? 재현. 재현이 최근에 특채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문종훈 나와. 문종훈. 무대부 바닥 면적이 200제곱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에만 설치한다. 해당되는 부분에만 설치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영화 상영관일 땐 얘가 100명 이상이래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보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금판 운숙.
이런 시설들 등등등등. 맞습니까? 자, 여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이면 설치를 하더라. 운수시설도 나와 있지만 뭐 운수시설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여기도 1000이긴 해요. 그죠? 1000이긴 합니다. 1000이긴 하지만 읽어보시고 요거 잘 보시고 지하가 연면적 1000. 요거 이따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고 뭐 지하가 중에 터널 특성을 고려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그래서 우리가 터널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 터널 위에 팬 달려있는 경우 있어요. 걔가 다 제연 설비입니다. 아셨죠? 예,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연속, 연살 이 밑에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근데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연송이죠. 연송. 제외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타 분야에서 시험 문제에 요 층수에 관련된 거 지금 여기가 보면 뭐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보단 요거 보십시오. 요거 저는 볼 거면 요 두 개 5, 6 정도 그냥 5, 6 정도 보시고 터널 길이 정도 보시고 5층에 6000 요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터널 길이 정도 보십시오. 지금은 자, 다음 연살이죠. 연살도 쭉 보셨을 때요. 요 정도 지하층 그죠? 바닥 면적 합계가 150 그때 지하층 모든 층. 근데 여기 가보면요. 요 학교 있죠. 예전에 요걸로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분야에서 시험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서 요 700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터널 나와 있을 거야. 터널 말고 여기에 탱크 30톤 이런 것도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다음 라죠. 피콘. 피콘은 여기 가보면 터널 정도. 다른 것도 제가 다 밑줄을 쳐놨지만 터널 정도 동그라미 치시고 무통은 예전에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 그러니까 16층 이상의 층에만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지하가 요거 잘 보시고 여기도 터널이 있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연소 방지 설비는 어디에 설치한대요? 지하구에 설치한대. 지하구. 맞나요? 자, 이런 것들 제가 넣어놓은 내용들이 이게 다야. 그런데 이게 다고 자, 뭐 다른 것들은 뭐 읽어보시고요.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는 대상이 이런 애들이 있답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게 되면 나중에 봅시다. 이런 것들은. 네, 넘어갑니다. 자, 됐고요.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 여기 가보면요. 규칙 제17조가 있어요. 뒤쪽으로 쭉 가보세요. 규칙 제17조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133페이지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시냐면 건물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건물을 이렇게 그리는데 하나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시고 하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연소할 우려가 있다라는 건 얘네 두 개가 일단 서로 붙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소가 되면 이쪽에서도 연소가 될 수 있는 구조. 즉, 두 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구조.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 붙어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안에.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둘 이상의 건물이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은 6m 이하. 자, 여기가 1층이라고 하면은 얘와 얘 사이 거리가 6m 이하일 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2층 이상일 때는 여기가 10층 이하일 때. 맞습니까? 그리고 계고부는요. 이렇게 다른 건물을 향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나면 이쪽으로, 불이 나면 이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옆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런 거. 둘 이상의 건축물. 뭐 대지경계선 안. 1층은 6m, 2층은 10m. 계구부는 서로 다른 건축물을 향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요거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제가 아까 터널 기준은 따로 정리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죠? 자,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있는데 딱 2개거든요. 연송. 3개죠. 3개. 자탐, 옥내. 요런 애들. 맞나요? 그래서 요게 터널 길이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 길이 기준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두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갔을 때 또 이제 500m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500m. 근데 대부분 이제 비상자가 들어가는 게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 콘센트, 비상 조명등, 비상 경보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적어 두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가 있죠. 지하가. 연면적 1천. 자, 이때 설치하는 소방시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재연, 무통, SP.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보십시오. 이제 어디에 가보시냐면 이 썸머리에 가보시면 다시 한번 그냥 훑겠습니다. 이게 썸머리가 결국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내용을 그냥 쭉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 여기 소화설비에 소화기구 들어가 있죠.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흐른 거예요. 여러분들. 연면적이 33제곱 이상일 때.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는 투척용 소화용구를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요거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터널 잘 체크하시고 뭐 문화재 이런 거, 지하구 이런 거.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아파트 등이나 오피스텔의 주방 대신에 모든 층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옥내 소화전입니다. 그럼 연면적 3층과 지하층 무창층이나 4층 이상의 층 중에 바닥 면적은 다 얼마씩이다? 600씩이다. 그럼 다 얘네는 전층에 설치하는 기준이고 틀림없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2분의 1이 되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2분의 1. 맞습니까? 그게 얘였죠. 됐죠? 네. 참고해서 보셔라. 다음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 자, 차주는 대부분 200. 그리고 터널 잘 보셔라. 터널. 특수가용물은 아직은 크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750배 한번 보시고요. 다음 SP 볼까요? 제외되는 시설도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자, 문종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고 수용인원 100명 있었고 영화상영관인데 지하층 무창층 500. 그 외의 층은 1000. 2배 된다. 무대부는 300에 500이었죠. 그죠? 그래서 지하층 무창층이나 4층 이상이다. 또는 그 밖의 층이다. 라고 했을 때 면적 정해져 있었고 여기 가보면 3가지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물류. 이게 물류 창고만 들어간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판수창이라고 해서 5. 6층 이상 전층에 설치하고요. 병로숙수 조산. 그죠? 600제곱 이상일 때 전층에 설치하더라. 그리고 물류 한정이고 그 외의 창고는 5천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전층에.
그리고 지하가 연면적 1000, 복귀 연면적 5000.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지워주십시오. 특수가연말. 요거는 살짝 지우겠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살짝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전기 저장 시설 들어가 있고요.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들어가 있고, 간이 SP죠. 간이 SP.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새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근생바 잘 보시고요. 근생바. 뭐 나머지는 뭐 읽어보셔도 되고, 요 합숙소 연면적 꼭 보시고. 그죠? 그리고 병원 600 미만. 정신이나 의료재활시설 요것도 600 미만이죠. 근데 300 이상이라는 기준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특이한 거고요. 창살 들어가면 300이라고 했었고, 노유자는 노유자 생활 들어가 있고, 노유자 시설 300에서 600 들어가 있죠. 창살 들어가면 300. 그리고 숙박 600 미만 300 이상 들어가 있고,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물분무등 같은 경우는 항공기 경납고 체크하시고, 차고주차용 시설 전체가 다 만약 차고주차장이다라고 하면은 연면적 800. 그리고 차주 바이 200. 그죠? 주차 20대 다 2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고 시바3. 5개 소화전 1, 2층 바닥 면적 9000.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상경보 설비 연면적 400 이상. 터널 제외. 왜냐면 터널은 길이로 정해져 있거든요. 500. 그리고 이거 지무바 15021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50명 근로자. 비방 연면적 3500. 11층이나 지하층 층수 3층 이상이면 전층 설치. 누장경보기 계약전류 100A. 그리고 자타면 꼭 보셔라. 아파트 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 전층. 요거 6층 잘 보시고, 근위 위장복, 그죠? 의근위 위장복 연면적 600. 뭐 1000짜리 엄청 많다 그랬죠? 엄청 많고. 자,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수련, 동식물 자원순환. 뭐 제가 간단하게만 넣어놨지만 여기가 2000. 교정군사 묘지 마찬가지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600이랑 2000짜리 잘 보시고, 그 외의 게 이제 600이랑 2000짜리 외의 건 다 1000이다 라고 알고 계셔도 된다. 1000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터널 길이 1000 잘 보시고, 조산 산후조리원 뭐 이런 애들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제실 등 24시간 근무자가 있는 경우엔 제외한다. 그래서 뭐 지금 근생 대표적인 곳이 여기 근생이죠. 그죠? 근생이고, 뭐 노유자, 수련 이런 데 500 기준이 있었어요.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도 500. 여기는 다 설치하는 거고, 병원은. 맞습니까? 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뭐 이거 유치원 있었죠. 아까 교수 합기 있었죠. 맞습니까? 2000짜리 수련시설 들어가 있었죠. 통합감시시설 지하구. 자, 피난기구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층에 따라 우리가 모든 층이지만 3층에서 10층에 보통 설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 방방인공과 방방공.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소생기 빠지는 곳이 있다. 그래서 얘가 7호, 5병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공기호흡기 제가 꼭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기호흡기는 꼭 보셔야 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 100명 영화상영관, 대규모 지하, 역사, 지하 상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호스릴 제외 이런 것들. 유도등. 뭐 유도등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저 정도 보시고, 요거 터널. 뒤쪽은 터널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재연도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그리고 연면적 1000.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하면 바닥 면적 1000이라는 기준이 있다. 터널, 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건 길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길이 기준 없는 것보단 길이 기준 있는 거 위주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연결송수관 들어가 있는데, 연결송수관은 터널 기준 정도. 요거요. 연살 터널 없죠? 그죠? 비콘 터널 기준 정도. 그리고 무통도 터널 길이 기준 정도. 그리고 예전에 요거 나온 적 있다 그랬죠. 요거 층수. 맞습니까? 요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시고, 연방에는 지하구. 근데 뭐 전력도는 통신용만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제가 좀 빠르게 여러분들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은요, 여러분들 기출 붙은 것만 보셔도 돼. 아니면 앞에 있는 별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요 요약되어 있는 표 있죠.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보시고 일단 나중에 심화반 때 조금 더 채우든가 할 테니까 지금은 그 정도 기출 붙어 있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일단 넘어오십시오. 아셨죠? 네,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그 별표를 끝냈어요. 이 별표 말고는 뒤에 많은 거 없어요. 이 별표 때문에 그래. 이거랑 앞에 우리 특정
소방대상물 분류했었잖아요. 30개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시설법이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별표만 잘 넘기면 나머지들은 다른 법하고 비슷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를 잘 넘기면 그 다음 내용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